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그게 이제 큰 틀이고 그 속에서 이제 디테일한 거 있죠. 아까 내가 말했죠. 그 사람 같은 경우 망한다. 그럼 뭘 본 겁니까? 바람을 본 거지. 왜? 사업했으니까. 망할 운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시기는 막 여 아니면 여 아니면 여다 이래 된 거죠. 하지만 망할 국리가 되려고 하면요. 자대운 이럴 때 있죠.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많이 벌어야 털어먹을 게 많다. 이게 이제 바람 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상학적으로도 딱 보면 티가 납니다. 그거를 이제 운명학적으로 보고 하나의 1점차 승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운, 세운에 그다음에 월운이나 이런 걸 참작해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 거시적인 틀을 어느 정도 안배하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그의 신년 운세에 내가 반짝해서 돈을 벌어도 있죠. 큰 흐름은 하락장이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거예요. 뭐 이리 오르다가 조금 이리 올랐어. 또 이리 좀 올랐는데 또 떨어졌어. 이제 올랐어. 이런 걸 막 물어볼까 합니까? 언제 오르고 내리고.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래가 또 올랐어. 또 쭉 떨어졌다. 또 이제 올랐어. 이럴 때 물으면 좀 올랐다 아닙니까? 근데 결국 또 이래 가는 거야. 이 대세의 하락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운으로 주로 봐요, 도사들은? 이미 대운에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이 대운의 흐름을 못 봐버리면 이게 요다 이 반등이 상승장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년에서 운세를 잘못 봐버리면 이 양반이 이때 돈을 털어 넣어가고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운은 만약에 상관없는데 예. 세운에서 그러니까 정관정이 이래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대운이 상관급제인데 뭐 어쨌다고. 세운이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정관정인데 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상관급제인데 그게 뭐 어째서 이런 거예요. 상관급제라도 많이 볼 수 있죠. 흐름이 그 흐름 예. 전체 흐름을 볼 때 그래도 대운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급제인데 그러니까 대운이 좀 안 좋게 바람이 내 말은 네. 좀 안 좋게 불고 있는데 예. 세운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건데 그렇지. 내가 세운에서 조금 이 웃긴 게 대운 10년 동안 세운이 10번 들어오죠. 이것도 꼼꼼하게 보면 요때 반등할 때 털어먹게끔 딱 만들어주고 투자가 더 들어가잖아요. 훅 빼버린 거예요. 이 주식에서 하잖아요. 사면 빠지고 빼면 오르고 한다는 거. 그거 대운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어떻게 읽느냐는 어디서 나오냐면 먼저 팔자 원국에서 크게 벌어 크게 털어 묶는다는 쌓이는 팔자 원명이 나와요. 원국에서. 그 원국에서 이미 한번 크게 엎어먹을 별을 인식하면 그게 어디서 대운에서 한번 가지 않겠나? 추론해보고 그럼 그 대운 속에서 뭔가 털어먹을 운을 하나 두 개씩 찍어낼 수는 있지. 그러면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근데 크게 보면 하락장 이래 봐야 되고 상승장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축돼도 이게 뭘로 된다? 주식에서 뭔가 바닥 다지기. 점핑하기 위한 바닥 다지기. 이 바닥을 다질 때 답답하거든. 아, 내일 안 오겠나? 좀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오를까 말까 하잖아요. 바닥 다지기. 하락장은 뭐다?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반등 주면서 빠져. 이렇게 뭐든지. 인생은 뭐든지 이렇게 가요. 오를 때도 이래 가다가 쭉쭉 이래 가겠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면 원국이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7, 80%가 당이 나고 그 원명에서 뭔가 부자그릇의 암시가 있으면 그것이 희한하게 대운에서 만나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자 주역이 모태가 돼갖고 사주명리가 나왔죠. 원형리정에서 거기서 이제 금묘화실론이 나오고 시간을 다 쪼개. 근데 자 이 팔자가 똑같은데 이 사람의 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운을 원형리정에서는 15개 단계로 쪼갰단 말이에요. 15개, 30, 45, 60으로. 한갑지사, 한갑지면 60갑자가 돌잖아요. 15년씩 쪼갰는데 이게 아무래도 팔자 원명에서 분석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옛날 자평을 했던 선생님들이 야, 운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역은 시간의 순이잖아요. 주역이라는 거는. 주역이라는 게 시간의 순이니까 팔자 원명에서 시간의 순은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시간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있으니 월지를 중심으로 대운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노? 태어난 시가 몇 시, 자시, 해시, 유시에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의 모든 인생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시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태어나냐? 그래서 운세를 시를 보고 정하자. 그게 시론파와 대운, 이 월지파, 월운파가 있어요. 지금도 부산에는 옛날 부산의 명리 대가들 중에서는 시간을 중심으로 운세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월운을 보는 게 대세긴 해도. 그래서 월운을 볼 때 뭘로 본다? 이 사람이 여름생인데 대운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운의 시간적인 순서잖아요. 그래서 대운을 뭘로 본다? 계절로 본다는 거예요. 여름 대운에 태어나서 가을, 겨울 대운으로 간다. 이거를 가장 원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본다? 간지, 육친의 십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연월시에 그 띠가 주는 육식갑자 있죠. 그 띠지에서 주는 육식갑자에 뭘 붙인다? 신사를 붙여버리는 거지. 그 신사를 붙일 때 원형리정이라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아닙니까? 이거를 원형리정으로 놔두는데 이게 육식갑자가 되죠. 15년 단위로 쪼갠답니까? 근데 시간 단위는 띠가 12개잖아요. 12지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12지지의 흐름으로 했을 때에 생로병사를 보는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다? 12운성이에요. 그래서 12신살과 12운성은 맥락을 같이 해요. 근데 12신살은 옛글에 옛날에 그 이론적인 틀을 보면 모든 거는 또 이게 주역이 또 하나의 별자리점과 연결이 됐을 때 띠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띠지에서 오는 별자리 각도를 보고 12신살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거든. 근데 12운성은 어떻게 보냐면 태어난 일에 애가 호흡을 하고 나오는 그 아이의 몸의 성체가 움직이는 활동하는 기준을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을 붙인 거예요. 일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식상이나 재성의 12운성의 기운을 그의 운에서 한번 붙여본 거지. 이게 이론화되면서 계속 이게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일간 중심의 12운성, 그를 뭐라 하냐면 청간과 지지간의 신살이라고 하는 게 12운성이고, 그 다음 연지와 지지, 그러니까 운에서 오는 지지나 지지 대 지지 있죠. 지지 대 지지 관계의 12신살 이론이 딱 탄생하는 거죠. 12운성과 12신살은 이 팔자에서 디테일한 거 있죠. 자, 우리가 점을 치는 거, 그러니까 큰 환경적인 바람을 보는 거는 뭐 난강망이 되든 아니면 전체 팔자의 그릇에서 우리가 뽑아내는데 격국에서도 뽑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데서 올 수 있는 점학적인 거 있죠. 그게 뭐 64K로 주력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또 구성학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점학이 많잖아요. 타로 카드도 쌤 잘하니까 탁 뽑을 수가 있고, 우리는 뭘로 뽑는다? 12운성과 12신살, 그다가 육친을 혼용해서 점학을 치듯이 때리 부는 거죠. 맞죠? 그거는 많이 나와요. 일시를 보는 자지방 같은 거. 앉을 자자에 자지방, 우지방 해서 하는데 우지방이라는 건 없고, 자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앉아서 천리를 본다. 이게 부산 연상동에 이 자지방에 1인자 있었잖아요. 외파리. 모르십니까? 연산동 외파리. 청와대도 올라가셨던 그 대가. 자지방 이론의 선구자. 이분이 이거를 만들어갖고 연산동에서 그 했던 그 유명한 대가분 아닙니까?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월령도. 이것도 이제 부산에서 나왔죠. 월령도, 자지방. 이게 점학이죠. 너그 마누라 김에 김씨제. 월령도. 옛날에 그 강태호 선생님 같은 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죠? 용 선생도 책은 있는데 볼 줄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지방 있죠. 이런 게 이제 점학이나 이게 다 어디서 이 부전시장. 이쪽에 할배들이 이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좀 약하면 이제 12운성, 신살, 이런 육친간법을 같이 혼용하죠. 원래는 옛날에 자평진전이나 이게 연애자평이나 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육친간법에서 성패론을 보잖아요.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을 보는 거예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수를 보는 거는 12운성과 12신사를 같이 혼용을 해야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의 가부만 보잖아요.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이 양반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가 사업하는 사람인가 디테일을 쪼개죠. 직장인이었을 때의 12운성과 12신사를 쓰는 거하고 사업하는 사람일 때 12운성과 12신사를 용선생이 달리 쓰죠. 딱 이 차이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용선생 칼이 맞다. 아, 이 양반 식신에 정관에 천을 기묘하더라도 분명히 망한다고 때려부는 거지. 점을 안 치더라도. 그러면 디테일한 바람은 더 읽어요. 자, 육친법상 정관격의 정인이며 관인소통문인데 이게 왜 망해요? 자, 육친의 성패론을 봐버리면 초보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 더 디테일한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정인격에 정관대운에 망인 거를 설명 못하면 차라리 선생님처럼 타로 카드 하고 픽픽픽 날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니까. 뭘 그런 거를 한다고. 왜냐? 경험이에요, 경험. 이거 한 십몇 년 동안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버리면요. 또 유튜브 보고 정인격, 정관격 보는 사람들이 물으러 오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성격, 패격, 성격이면 줘야 되는가요? 이렇게. 2 더하기 2는 4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2차 방정식을 써버리니까 방정식을 이해 못 하는 거지. 왜? 배운 선생이 그래 가르치면 그 선생은 50%만 먹고 산다 했죠. 10명 손님 중에 4, 5명만 맞춰도 밥은 먹고 사니까 가르치는 제자 두르고 해갖고 해보면 어쨌든 자기는 그래 가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못해. 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못해. 하기 싫어지. 그래서 팔자라는 걸 볼 때 이런 복잡한 관계가 이 사주명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연월일시라는 이 개념 속에는 주역이 오히려 뭐 더 간단해 버린 거지. 원형리정, 시간순 끝.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간지지 다 나눠보죠. 천간은 양이요, 지지는 음이요. 지지는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이요. 천간은 정신적인 생각과 이념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질서, 이상향이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는데 거기다가 원형리정을 쓰니까 어릴 때 꿈은, 중년의 꿈은, 말년의 꿈은 사람의 꿈도 바뀌거든. 어릴 때는 돈을 확 많이 벌고 싶었는데 중년쯤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딱 꿈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막 스카이 나가고 이대 되는 게 꿈이에요. 말년 되면 아이고 몸 안 아픈 게 다행입니다. 이걸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이에요. 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이게 원형리정이라는 그 시간적인 순서에 다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은 주역이고 명리학이라는 그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현실적 대응을 하고 살아가느냐예요. 대응을 하느냐. 대문 밖을 나서는데 막 오늘의 날씨 우박이 쏟아질 것 같아.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거든.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하고 갔더니 비가 쏟아지가 꽃을 다 젖었다. 명리학이 이런 예측 학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역이 주는 원래의 골자와 명리학이 주는 예측 학문이 주는 골자는 달라 원래는. 근데 공부를 하고 섬세하게 들어가면 명리학이 훨씬 명의 이치를 다루잖아요. 명의 이치를 다루는 이 학문이 훨씬 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명리를 무조건 점을 쳐가지고 뭔가 얄궂은 거 한두 개를 더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신통방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명리에 대한 오해죠. 명의 이치는 살아가는 삶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내 현실을 내 스스로가 납득하게 만들어요. 저 신랑 척이 왜 저렇게 저게 상태가 안 좋노? 화장실에 불은 왜 자꾸 캐고 다니고? 왜? 막 이 추죽게 쓰고 말이야. 그거 왜 그래요? 북어 이거 문 꽉 잠가놨는데 아무 때나 뜯어갖고 막 김 다 빠져고 못 묻게 만들고.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악조건도 내 팔자의 운명이다 하면서 그래 상태가 저런 인간을 만나고 내 팔자네 이러면서 이제 이해하고 납득의 학문으로 가는 거지. 안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으면 내가 고치는 것도 맞지. 불도 좀 끄고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도 늘고 이또 내 운명이다 이래 간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예. 정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학문을 좀 슬기롭게만 배우면 참 좋은 학문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거 너무 심각한 운명 결정론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명리학 때문에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때 어떤 쌤한테 배우느냐 중요한 거예요.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도 어찌 보면 나름대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나한테 언더라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내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 방법론이라는 게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내 길을 고수하고 문제점을 내 스스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매력인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모든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추운 겨울밤에 눈보라 날리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 아이가 지금 눈보라 날리는 곳에서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엄마도 그런 환경이면 어떡하나? 엄마도 그럼 아저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모님을 안아줘야 합니다. 이게 명리의 지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눈물바다를 흘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명리를 잘만 배우면 참 인생의 덕이 되고 잘못 배우면 인생의 독이 된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퀄리티 상담이 됐을 때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뭐 물으러 왔지 하면서 디스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상담해주는 사람의 아무나 카리스마가 예. 그 상담자 예. 받는 사람이 거기 압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 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옛날 영감님들 가면요. 숨도 못 쉬게 했거든. 분위기에 꽉 해갖고 딱 하나만 물어봐라. 그래. 괜찮다. 끝! 이라고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 구조론을 분석하는 논리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따라서 탁탁 다 보는데 선생들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주명리 책은 똑같은데 책은 다 똑같아. 근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기준 저 기준을 잘을 막 떼버리니까 초보자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요 선생님한테 좋은 거 요거 이 선생님한테 좋은 거 요거 나는 다 해버리면 이야 완전히 막 되잖아요. 그게 프랑켄슈타인 이론이 있잖아요. 김태희의 눈과 뭐 이병헌의 입술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괴물대법. 예. 뭐 이마는 또 뭐 원빈의 이마를 다 붙이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요. 물어보면 내보다 더 많이 알아. 한다는 생각으로 주역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떠냐면 주역이 주는 그 글귀가 주는 그 각 글자마다의 연기가 있어요. 주역이라는 그 글자가 천년의 역사가 넘은 거잖아요. 3대 경이잖아요. 그 뭡니까? 그 금강경, 성경, 역경이잖아요. 그 역경을 천필 만독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이나 이런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읽고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이나 미래점을 치는 게 꼭 이렇게 안 뽑아도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방씩 맞을 때.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왠지 저 아줌마는 될 것 같다가 있어요. 그 왠지 있죠. 그게 뭐랬죠? 직방대.